좋아요, 구독. 네,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이슈에 대해서 심층 분석해보는 마켓 로드맵 시간입니다. 지난해 많은 투자자들을 울렸죠.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이 콘텐츠 사업을 무기로 반격을 준비 중에 있다라고 하는데요. 과연 기대를 해봐도 좋을지에 대해서 이 교보증권 영업부 사영관 차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해 그렇게 속을 속였던 네이버와 카카오였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조금 주가가 많이 오름세를 보였거든요. 네. 어제는 네이버가 20만 원까지 올랐고 이 카카오는 6만 5천 원까지 올랐는데 오늘은 2, 3% 각각 네. 좀 빠지는 모습이네요. 최근 주가 동향 살펴보시면요. 글쎄요, 일단은 이게 좀 고성장주로 분류가 되는 그런 종목들이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현상 하에서 주가가 계속적으로 좀 꺾이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미국 쪽의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매크로적으로 일단은 골디락스를 구성할 수 있는 환경들이 만들어진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물가가 지금 3개월 연속으로 미국의 CPI가 꺾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물가는 정점 찍었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안전자산으로 가 있었던 유동성들 일부가 위험자산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어떤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 전형적인 위험자산이거든요. 네. 이런 쪽들이 동반 상승하는 모습들이 연초 이후에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아마 쉬울 것 같고요. 다만 그런 흐름들이 언제까지고 계속 지속되기에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경기 침체라는 부분들의 우려를 또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 쪽에서 리오프닝으로 경제를 연다라고 했지만 이게 한 번에 열리면서 정말로 내수 부양이 아닌 전 세계적인 소비의 물결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 그리고 공급망이라던가 생산 이런 쪽에서도 차질 없이 중국이 해나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작용을 하고 있는 구간이고요. 이 안전자산에 있는 자산들이 전부 다 위험자산으로 오기에는 아직은 확인해야 될 요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러한 서비스 업종에 네이버, 카카오라는 고성장주를 계속 사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직까지 고성장수를 담기에는 좀 무리가 있긴 하지만 뭐 연초부터 금리 인상 인하에 대한 좀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네. 덕분에 오른 걸까요? 네, 금리 인하 쪽을 사실 투자자들만 기대하고 있어요. 연준에서는 절대 딱 잘라서 얘기했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금리에 가 있을 수도 있고 거기에서 생각보다 더 오래 머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연준이 지금 원하는 건 이 물가가 잡히기 전에 주가가 먼저 선반영해서 올라가는 것을 굉장히 경계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시장은 다르죠. 항상 시장은 정책을 앞서서 우선해서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 연초 같은 랠리들도 3개월 연속으로 미국의 물가가 꺾였네. 그렇다고 하면 고용, 미국 연준에서 가장 자신 있어 하는 고용이 꺾인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마저도 금리 인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인들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작년 말부터 어떤 미국의 해치펀드라던가 롱숏펀드 이런 쪽들에는 위험자산 쪽으로 상당 많은 자금들이 유입이 됐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고요. 그런 흐름들이 이제 한국에도 그대로 좀 적용이 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물가가 정점을 찍었다라는 인식이 확실하게 됐는가 한 번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연준에서 더 크게 보는 것은 개인 소비 지출, PC라던가 기대 인플레 쪽이에요. 결국에는 물가가 떨어지고 있더라도 내가 받는 임금보다 아직도 물가가 높잖아 라고 생각을 하면은 사람들은 저축을 하지 않고 당장 소비를 해요. 그렇다고 하면은 미국이 잡으려고 하는 소비가 안 잡히면서 다시 물가가 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또 나온 뉴스가 있었어요. 중국에서 지금 사람들이 3경, 1만 억조 경에 이런 식으로 나가거든요. 3경을 저축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어요. 그만큼 내수에서 리오프닝이 되면서 풀어준다라고 했을 때에도 일단 중국도 너무 높은, 지금 금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높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제 상황들을 인식을 하고 사람들이 소비보다는 저축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좀 기결이 될 것 같습니다. 소비보다 저축. 일단은 이 네이버, 카카오 주가가 좀 반등이 되려면 성장주로 좀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일단 위험 자산의 선호 심리가 좀 강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실까요? 조금 더 강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물가의 정점을 좀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한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외부 요인이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은 연준은 아마 금리를 이제 피크는 좀 찍은 것 같아요. 피크라는 게 더 이상 안 올라간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지금 올라가는 기울기 자체가 예전에는 3연속으로 75bp, 0.75%씩 계속 올렸어요. 근데 그렇게 무섭게 끝없이 올라갈 것만 같던 금리도 결국에는 그렇게는 못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아마 3번의 지금 FOMC에서 각각 0.25%씩 75bp 정도로 최대 인상하면 네. 더 이상의 인상은 없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반응들이고요. 결국 이런 물가와 금리가 같이 꺾이는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지금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연준의 피벗도 상황에 따라서는 절대 안 한다. 라고 했지만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연준의 모습을 기대했을 때에는 그런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네, 전반적인 외부 요인의 평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물가와 금리가 좀 같이 꺾이는 현상이 나타나야 될 것 같고요. 또 카카오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카카오를 네. 별로 좋지 않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기대 수익을 뭐 낮추라라는 분석을 또 했고 카카오 주가가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특히나 또 4분기 실적이 주가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하반기 광고도 좋고요. 커머스가 성장 기회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작년까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손실이 크실 텐데 그렇죠.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할지 아니면 좀 손절을 해야 될지 궁금할 것 같고요. 네. 또 신규 투자자의 이 접근 전략으로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일단 투자 관점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신규 보유자건 아니면은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분인 것. 전부 다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은 신규 매수자분들은 조금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네이버와 카카오를 굉장히 많이 비교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네이버가 더 좋다, 카카오가 더 좋다라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외국인들의 지분 줄이기는 지금은 줄어든 상태예요. 언제를 기점으로 해서 작년 연말을 기점으로 해서 가파르게 줄어들던 외국인의 지분율이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물가가 꺾이는 것을 확인하고 안전자산에 있던 유동성이 지금 위험자산 쪽으로 이동을 했죠. 그런 쪽에서 대표적인 주자들인 네이버와 카카오, 그리고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이런 쪽들로 유입이 됐던 거예요. 그런 흐름들이 일단은 오늘은 꺾이는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속성 있게 꺾이는지를 우리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꾸준하게 들어왔던 외국인 수급에 힘입어서 사실상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네이버보다 카카오의 현재 상태가 더 좋아요. 이미 121선을 어제 강하게 돌파를 한 이후에 오늘도 일단은 무너지지는 않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만약에 여기까지 121선 지점이 지금 6만 1,000원 초반입니다. 네. 여기까지 빠져서 만약에 지지를 받는다. 네. 그리고 오늘 빠졌던 수급이 다시 매수 쪽으로 기관 외국인에 의해서 전환이 된다. 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여기에서 신규 매수를 노려볼 수가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 관점이에요. 기존 보유자분들도 여기가 무너지는 파동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홀딩 관점 유효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을 해주셨어요. 광고랑 커머스 이런 쪽들이 좋아질 거다라는 얘기인데 결국에는 지금 침체되는 경기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경착륙으로 가지 않고 연착륙으로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는 환경 요건들이 추가적으로 만들어진다. 라고 했을 때는 이런 고성장주들이 당장 숫자가 크게 나오지 않더라도 결국에는 미래를 바라보고 다시 한번 낮아졌던 PER 자체를 높이는 과정으로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올 거란 얘기죠. 일단 121선의 좀 지지를 확인하는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 눌림목이라면 다시금 좀 저점 매수를 보유자분들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이버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이버는 좀 인식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뭐 사업 경쟁력 강화 가능성도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 또 포시마크 패션 플랫폼을 인수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일단은 영업이익은 좀 안 좋게 나올지라도 나중에는 좀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라는 시선이 많은데 반등 시점은 좀 언제쯤으로 잡아가면 좋을까요? 글쎄요. 일단은 이 포시마크를 인수를 할 때 좀 얘기가 많았었습니다. 이걸 지금 과연 인수를 해야 되는 게 맞느냐. 근데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물론 접근을 했겠죠. 그렇게 됐을 때 시장의 유동성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런 플랫폼들의 가치가 평가절하가 되고 있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정말 이게 향후에 다시 한번 시장이 좋아질 때 성장성을 보이면서 간다라고 했을 때는 저렴하게 이런 것들을 매수해 놓으면 그 가치가 향후에는 굉장히 단기간에도 빠르게 튀어오를 수 있는 아마 이런 부분들도 기대를 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뭐 웹툰이나 이런
플랫폼 쪽도 콘텐츠 쪽에서는 굉장히 두각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에 작년 세계 콘텐츠 시장 규모를 보면은 2조 5,200억 달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북미가 1조 500억 달러예요. 그러면은 전 세계에서 북미가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넘기는 이런 정도로 정말로 큰 시장입니다. 네. 근데 그런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이런 흐름들을 보여줬던 거고요. 결국에는 북미의 사용자 수를 보게 되면은 1,250만 명이에요.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있고요. 이게 작년 2분기 기준이었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더 늘어나 있을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게 2위 쪽에 MAU라고 하는데 월간 활성 이용자 수를 얘기해요. 근데 2위와도 격차가 굉장히 크게 벌어져 있어요. 거의 7배 수준으로 벌어져 있기 때문에 북미, 우리나라에서만 이게 독보적인 플랫폼이 아니고요. 세계 최고의 플랫폼 왕국인 북미 쪽에서도 이런 콘텐츠에 대한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만큼 한 편 한 편에 대해서 가격 저항이 또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 이런 상황, 물가가 높은 상황에서도 한 편 보는데 200원, 300원 지불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용자를 북미에서 확보한 것도 정말 대단하게 큰 향후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보이고요. 향후에 또 AI라던가 이런 신사업들까지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숫자가 안 나올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이런 플랫폼들을 구성하고 있는 네이버의 주가 미래 전망은 조금 밝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일단 북미 시장에서 좀 장악을 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 근데 카카오가 좀 궁금합니다. 내수 시장에서는 잘하고 네. 있는 것 같은데 해외에서도 통할까요? 글쎄요. 지금 아직까지는 네. 해외 쪽에서는 매출 비중이 그렇게 크게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네이버 쪽으로 베팅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해외 쪽에서의 매출이라던가 성장성을 보고 네이버를 카카오보다 더 높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거꾸로 말하면 그만큼 장악할 수 있는 시장이 많이 열려 있다. 라고도 저는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은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물적 분할, 뭐 이런 이슈들, 그리고 자회사를 쪼개서 또 상장하고 네. 카카오 게임즈 밑에 있는 라이온 아트 스튜디오를 또 상장하겠다. 결국에는 다 철회했잖아요. 네. 지금 추세를 보면은 거의 주주 환원책이라던가 이런 쪽에 굉장히 힘을 실는 모습들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카카오의 향후 행보에 따라서 결국에는 주가의 방향도 조금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향후에 또 네이버와 카카오의 또 변동의 요인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하는데 주가 향방을 좌우할 요인 중에서 좀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네. 어떤 것들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일단은 매크로가 먼저일 것 같아요. 아무리 종목들이 움직인다라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물가도 3개월 연속 꺾이고 있고요. 연준에서 금리를 올리는 것도 피크아웃을 어느 정도는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기울기 자체가 꺾이고 있기 때문에요. 하지만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과연 안전자산 쪽에 있는 유동성들이 급격하게 전부 다 위험자산으로 이동을 해올 거냐. 그건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외국인 기관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그런 유동성이 다 이동해 온다라고 했을 때는 모든 업종, 섹터, 종목을 다 사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처럼 끌어올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신규 유동성에 대한 제한적인 부분이 있는 상태에서 기존의 유동성들을 안전자산에서 끌어와야 될 텐데 그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과 같이 순환매가 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쪽에서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올렸다라고 하면 지금 당장 실적 안 나오지만 이런 단기 유동성으로 끌어올렸으니까 이 정도면 수익률 됐어라고 얘기하고 여기를 매도하고 또 다른 쪽으로 이동을 시켜서 그쪽에서 수익을 내고 당분간은 이런 추세들이 좀 반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아요, 구독!